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3일 오후 1시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압박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중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 그 무역전쟁을 넘어서는 전면전 양상의, 총성 없는 전면전 양상의 한 결정적 전투처럼 보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전면적 압박이 범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의 기업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수입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 그 장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특정 지역이라는 것은 아마 군사시설을 이용하는 것,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글, 인텔, 퀄컴 같은 이런 세계적 이 IT 기업에서 화웨이에 수출하지 않겠다. 즉, 주로 서비스나 제품, 반도체 제품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가장 큰 타격은 구글이 화웨이가 만들어 팔고 있는 스마트폰에 구글 서비스,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핸드폰은 그냥 써도 좋지만 앞으로 만들어내서 파는 신제품에는 사용하지 마라 이래 돼버린 거죠. 이게 가장 큰 타격이죠. 이 회사는 연간 매출액이 한 1,000억 달러 되는데 그 중에 반이 500억 달러 정도가 스마트폰을 팔아서 번 돈입니다. 작년에 애플을 제치고 세계 2등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삼성 제치고 1등 되겠다고 지금 대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파는 스마트폰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지만 해외에서 화웨이가 해외에서 파는 게 연간 한 250억 달러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사가 있는 보다폰이라는 이 이동통신 업체가 이제 화웨이 스마트폰을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보다폰은 주로 영국과 이 호주 이런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많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주 큰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연간 한 550억 달러가 되고요. 고용 인원이 11만 명이나 되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한국에는 그게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만 이래 된 게 아니라요. 지금 일본의 가장 큰 통신 서비스 업체 NTT 도코모도 앞으로 당분간 화웨이 스마트폰 주문을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KDDI,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도 똑같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는 무기한 연기한다. 그리고 일본 전자기기 제조사인 파나소닉은 화웨이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니혼 게이지 신문이 오늘 보도를 했는데 이 신문은 우리나라 통신사 KT도 신형 화웨이 스마트폰 출시 중단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파나소닉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품 수입 금지 조치에 따라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은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한 일단 미국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있죠. 영국이죠. 영국과 일본. 한국도 그렇게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엇박자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현재 미국 조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면서 우리로서는 화웨이 금지 조치 내용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화웨이는 일본 기업에서 상당한 부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웨이는 한국으로부터도 많은 부품을 수입해 가고 있을 겁니다. 전자산업에서 중국은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그러니까 반도체 등등의 이 기술이 한국이나 미국에 한참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부품 그리고 기술을 수입을 해야 만들 수 있는데 미국이 들어서서 그것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생할 수 있느냐? 화웨이가 자생해서 스스로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5G 부분에서는 화웨이가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미국을 자극을 했습니다. 5G 기술이 확산이 되면은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위에 도전장을 내는 거니까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도 최종적으로는 안보적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화웨이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연간 약 7천억 엔, 그러니까 약 7조 6천억 원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소니는 화웨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사용되는 화상 센서, 도시바는 반도체 메모리를 공급해 왔고, 무라타 제작소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삽입되는 콘덴서, 전파 수신용 SAW 필터 등을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KT도 지난해 10월 출시한 화웨이 스마트폰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화웨이 제품 판매를 중단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 니온 게이자의 보도니까 조금 검토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런데 KT 측은 니온 게이자의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화웨이 제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는데, 글쎄요. 지금 일본, 미국, 영국 회사가 단호하게 화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 회사는 중국 눈치를 보는 이 정부를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건 조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화웨이라는 회사에 집중된 이 공세, 트럼프의 대공세죠. 대공세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학기술력에 의한 대공세죠. 중국이 그동안에 한 3, 40년 동안 연간 10%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은 GDP 총량에서는 미국보다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3조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는 한 4천억 달러가 되죠. 이런 막강한 현금을 동원해가지고 군사력을 강화를 하고, 더구나 신경 쓰이는 게 1대1로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앙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힘은 돈입니다. 돈의 힘으로.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은 세계의 공장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세계 1등 가는 수출 국가입니다. 그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에 연간 5천억 달러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약 1천억 달러, 그러니까 항상 4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선진된 기술을 가져가서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훔치기도 하고, 가져가서 값싼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무역 흑자를 이렇게 보면서 또 군사적으로 남중국 해에서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해가지고 우리가 도전한다. 이거는 좌시할 수 없다. 미국의 세계 실질적 패권 국가인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은 이 순간에 손을 봐야 한다. 근데 살펴보니까 손볼 수 있는 게 기술이다. 즉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을 강화시켜가지고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도록 하는
그런 악순환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제 기술 압박을 하겠다. 일종의 기술 전쟁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이 뭐 압도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이죠. 한국도 기술에 관한 한 중국에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파는 반도체, 컴퓨터 칩이 없으면은 중국이 통신 장비라든지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중국에 대한 카드가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한 카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벌벌 기는 신용을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뭐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카드는 한미동맹입니다. 한미일 동맹이죠. 한미일 동맹을 공고하게 하면은 이런 지금 난장판을 국익을 보존하면서 헤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선장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리더십 이전에 성능이 좋은 나침반이 있었어요. 나침반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이거 나침반을 집어 던져버렸는데 과연 황천 항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위에 정책이 있다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대책을 세우면은 각자 도생하든지 해가지고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